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네트웍스의 박종필이라고 하고요. 안전한 것을 더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안전한 것, 암호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 안전한 암호화를 더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키 매니지먼트 HSM을 설명드리고, 안전한 것을 더 안전하게 썼는데 이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티마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것, 암호화입니다. 암호화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는 데이터 보호 이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보호의 한정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암호화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암호화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키사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화면인데요. 대부분 기밀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암호화는 기밀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 아니라 크게 4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밀성의 기능을 수행하고요. 발음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무결성, 그 다음에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실 기밀성, 그러니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별로 접할 수 없고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암호화를 쓰고 있거든요. 암호화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증서를 쓰실 텐데요. 인증서는 PKI가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고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신분을 인증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니스트에서 발표하는 SP800-57 문서인데요. 암호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더 안전한 것, 키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보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제목을 보시면 Recommendation for Key Management인데요. 암호화에 쓰이는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도 암호화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Confidentiality, 그러니까 기밀성이고요. 두 번째가 Data Integrity, 무결성입니다. 세 번째가 Authentication, 인증이고요. 네 번째가 Authorization, 저희가 권한 부여라고 통상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Authentication, Authorization을 크게 보면 인증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Non-repudiation, 부인 방지 기능입니다. 암호화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인간이 가진 기술 중에 암호화가 수행하는 무결성, 기밀성,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암호화밖에 없습니다. 암호화 마켓을 예측하는 리서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리서치사마다 얼마 정도 성장할 거라는 그 숫자는 다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암호화 시장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 시장 증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점점 더 늘어나고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보호해야 돼. 어떤 기술을 써야 돼? 암호화밖에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캡처한 건데요.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슷한, 그러니까 규제 사례들이 어떤 거 있는지,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나타내주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GDPR, 굉장히 강력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데이터에 관한해서는 법률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더 강화될 거고 규제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제에서 반드시 암호화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암호화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PKI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쓰는 인증서는 PKI 기반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도 쓰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사용자를 인증할 때,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할 때 암호화를 씁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닝에 씁니다. 보잉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굉장히 큰 비행기가 있고 그 비행기에도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비행기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를 새로 패치를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내가 패치해도 되는 소프트웨어야? 이 소프트웨어는 해킹당해서 변조된 게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신뢰하고 이 비행기에 탑재할 수 있지? 그때 전자서명이 쓰이고 암호화 기술이 쓰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인증하기 위해서 코드에 사이닝을 하고요. 문서를 인증하기 위해서 문서에 사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사이닝된 문서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안 보냈다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이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키로 사이닝을 했기 때문에 부인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에 쓰입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보안의 시작은 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기사가 떴습니다. 해킹당한 기사가 떴는데 어떻게 뜨냐면 통상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에 인가되지 않은 커맨드를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해킹을 했다라고 뜹니다. 인증입니다. 사용자를 인증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인증하고 이 사용자가 이 커맨드를 쓸 수 있는지 인증하고 이 시스템을 인증하고 결국은 인증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상이면 저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디지털 상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는 사람을 인증하는 데 쓰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증서가 사람을 인증하는 데 쓰이는 암호화 기술이고요. 근데 사람만 그런 식으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도 그런 식으로 인증합니다. 저 기계가 내가 명령어를 내려도 되는 기계야? 그리고 기계 입장에서 보면 저기 저 사람이 나한테 명령어를 내렸는데 저 명령어를 내리는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 어떻게 신뢰를 할 거지? 이때 암호화 기술이 쓰입니다. 비근한 예가 자동차입니다. 저희가 커넥티드 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커넥티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커넥티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사용자만 인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업로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인증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가 아이오닉 6 선전을 하면 레스트 업데이티드, 최신 업데이티드라고 하는데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럼 자동차 입장에서는 저 소프트웨어를 인증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업데이트 해도 되는 소프트웨어야? 인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서버 베이스드 카 쉐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서버에 있는 키를 이용해서 카의 소유권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A고 저희 집사람이 B면 제가 집사람한테 자동차 키 대신 디지털 키를 준다고 했을 때 안전한 방법으로 줘야 되고 제가 줄 때 저희 집사람의 디지털 기기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기는 또 저희 집사람 거여야 됩니다. 자동차 입장에서도 이게 정확한 키여야 되고 이 모든 것에서 저희는 암호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록체인을 쓰는데 저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버추얼 커런시를 암호화폐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이 쓰입니다. 블록체인이 분산원장 기술을 써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암호화 기술을 써서도 안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암호화는 안전한 것이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암호화를 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에는 키가 쓰입니다. 암호화를 저희가 대칭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화, 해시라고 하는데요. 대칭키 암호화는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 비대칭키 암호화는 어시메트릭 키 인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 벌써 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암호화의 핵심은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암호화에 쓰이는 키를 이미지로 연상하거나 구글에서 타이핑해 보면 제일 많이 뜨는 그림이 열쇠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암호화 키 하면 열쇠니까 열쇠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 이렇게 상상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암호화 키라고 하면 키보다도 더 먼저 연상되어야 되는 게 나머지 세 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 키는 열쇠의 기능도 하지만 도장의 기능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당연히 암호화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전자여권 쓰실 텐데 전자여권에 누군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전자여권을 딱 대면 전자여권 겉지에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칩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하면 서명한 키가 있을 텐데 그 키는 당연히 옥세에 해당하고요. 그 키는 안전한 곳에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인증서에 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키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서명입니다. 개인의 서명. 그래서 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키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가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관련된 키사 암호화 키 관리 안내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키사 홈페이지나 다른 데 찾아보시면 암호화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은 100% 암호화 키 관리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암호화 관련된 문서가 20페이지라고 하면 키 관리 관련된 문서는 80페이지로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의 성패는 키 관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생성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배포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그리고 암호화 키를 어떻게 폐기하고, 그리고 암호화 키도 생명 주기가 있거든요. 한 번 쓰면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암호화 키를 주기적으로 로테이션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로테이션 하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이드 문서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보셨던 리스트 SP800-57은 리스트, 그러니까 미국 표준 기술원 문서인데요. 그 문서가 Recommendation for Key Management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키를 생성해, 키를 생성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 근데 키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2명 이상이 각자 패스워드를 다른 걸 넣고 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로테이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문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키 관리가 그렇게 중요해? 야, 그러면 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뭔가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는 KMS,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를 HSM, 하드웨어 보안 모듈,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ISMS 문서는 제가 LG CNS 블로그에서 캡처한 건데요. LG CNS 이제 SI 조직이다 보니까 ISMS가 딱 나왔을 때 ISMS 각 항목별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나열해 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암호 정책 수립, 암호화 키 관리에 HSM이라는 솔루션을 매칭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HSM이 이런 거를 하는 전문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영어로 된 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리스트 800-57 문서에서 캡처한 건데요. 여기 보면 크립토그래픽 모듈이라고 되어 있고 크립토그래픽 모듈이 암호화 키 관리 문서에서 설명하는 암호화 키 생성, 저장, 암호화 키와 관련된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FIPS 130이라는 문서에 HSM이라는 크립토그래픽 모듈이 다뤄야 되는 디테일한 걸 다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HSM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FIPS, PIPS 140-2 레벨 3 이상이 있는 인크립션 키 관리에 특화된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PIPS는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고요. 받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국산 제품 중에서는 현재 핍스 140-2 레벨 3 인증을 받은 국산 제품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유티마코 이름으로 여기 나왔는데요. 저는 물론 진네트웍스 소속이지만 유티마코의 에코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업체가 보이실 텐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대부분의 벤더들과 HSM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루는 벤더들이 암호화를 쓰고 암호화 키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HSM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HSM은 유티마코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HSM 벤더는 HSM을 루트 오브 트러스트로 부릅니다. HSM이 루트 오브 트러스트인 건 아니고요. 암호화 키가 루트 오브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이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문 제품인 HSM이 루트 오브 트러스트로 불리고 이 HSM은 다양한 암호화를 쓰는 모든 영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찾아보시면 블록체인도 해킹되는 케이스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더 안전하게 하는 거는 뭐지? 실제로 HSM을 블록체인에 같이 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티마코 제품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쓰시는 데들이 한두 군데 늘고 있고요. HSM을 사용하면서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많은 키들이 사용되거든요. 그런 키들을 HSM에서 안전하게 생성하고 저장하는데 HSM을 쓰고 있고 유티마코도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편리하게 유티마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티마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독일 회사고요. 30년 된 회사입니다. 30년 됐다는 게 회사가 30년 된 게 아니라 HSM을 생산한 지 30년 됐습니다. 독일 회사이기 때문에 앞서서 커넥티드 카 얘기를 드렸는데요. 독일 자동차 3사는 다 유티마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도 현재 꽤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더 편리하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SM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세분화되면 뭐 블록체인 전용 HSM이 있고 페이먼트에 쓰이는 페이먼트 HSM이 있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GPHSM, General Purpose HSM이 있는데 한 벤더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면 사용자 관점에서는 쓰기가 훨씬 편리하십니다. 유티마코는 모든 종류의 HSM을 성능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HSM을 필요로 하시던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HSM 같은 경우는 제조사도 너무 작고요.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트너 같은 데서 조사한 시장 조사 자료는 없고 최근에 이제 ABI 리서치라는 데서 시장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유티마코가 오버올 리더 탑 임플리멘터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가트너 그래프 매직 쿼더런트 보시듯이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우측 끝에 유티마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도 HSM 멤버 6군데를 조사했는데 가장 높습니다. 유티마코가 높은 이유는 사실은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뭐 가격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혁신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제품들이 그 혁신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유트러스트 앙커 CSAR이라는 제품을 유티마코가 출시를 했는데요. 제품 소개 같지만 사실은 이런 제품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HSM이라고 하면 HSM의 파티션 혹은 슬롯이라고 해서 디렉토리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HSM의 키들을 한꺼번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를 나눠서 필요한 키들을 구분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된 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썼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HSM 수요가 점점 늘다 보니까
HSM을 독립적으로 여러 대 운영해야 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A라는 고객이 있는데 HSM이 30개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HSM이.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몇 대를 구매를 해야 되냐면 60대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로드 밸런싱에서 2배는 있어야 되니까 30개가 필요하면 60개를 구매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CSAR은 참고로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의 약자입니다. 서로 다른 컨테이너, 전혀 별개의 HSM을 한 하드웨어에서 32개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HSM을 30개 필요로 하시는 고객이 물리적으로 60대 HSM을 구매하셔서 렉에 장착하고 전원을 넣고 운영하실 필요가 없이 물리적으로 2대의 HSM을 구매하셔서 30개를 쓰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HSM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드민도 당연히 다르고요. 어드민에 인증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HSM에서 M/N 인증이라고 하거든요. M/N 인증이 뭐냐면 핵잠수함 영화 같은 거 보면 핵미사일 발사할 때 함장이 가슴에 있는 키 하나 딱 꽂고 그 옆에서 부함장이 꽂고 동시에 돌려야 커맨드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HSM이 워낙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M/N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HSM에서 키를 생성할 때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키 모양도 있고 스마트 카드로 인증을 하고 비밀번호 넣고 그러면 옆에 있는 B 관리자가 다시 자기 스마트 카드 넣고 비밀번호 넣고 그리고 부서장이 스마트 카드 넣고 피번호 넣고 이렇게 3명이 동시에 인증돼야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M/N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 32개까지 얘가 최대 가능한데 이 32개의 HSM이 서로 다르게 M/N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HSM으로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HSM 성능을 얘기할 때 RSA 2048키 기준으로 초당 사이닝 속도,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암호화하는 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HSM 가장 높은 성능이 1000 TPS입니다. 트랜잭션 퍼 세컨드니까 초당 10,000번의 암호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초당 40,000번의 암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대의 HSM이 아니라 고성능의 HSM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기존에 40,000 TPS를 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이중화 고려해서 8대의 HSM이 필요했다고 하면 이 제품을 쓰면 2대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유티마코의 블록세이프라는 HSM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점점 더 예전에는 사실은 HSM 없이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업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구축한다고 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월렛이나 전자지갑을 한다고 할 때 HSM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메커니즘들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현존하는 HSM 중에 유일하게 블록체인에 쓰이는 타원곡선 암호화인 SECP256R1K1을 동시에 지원하고요. 인증 알고리즘인 BIP32, BIP44, SLIP0010을 지원하는 HSM입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키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HSM 영업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HSM 영업을 하라고 하면 그 비용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HSM 얼마예요? 그래서 뭐 HSM 뭐 얼마예요? 근데 대당 가격으로 보면 조금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전체 프로젝트 규모로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암호화를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세요. 블록체인을 꾸미세요. 근데 HSM을 빼먹으세요. 저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자동차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자동차 옵션 중에서 제일 필요 없는 옵션 찍으세요.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루프는 뭐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암호화에 HSM을 쓴다는 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꾸밀 때
HSM을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인간이 가진 안전한 기술, 암호화를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블록체인을 그리고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들여서 안전하게 꾸민 그 어플리케이션을 더 안전하게 HSM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마쳤는데요. 저희는 그 세션을 늦게 신청해서 사실은 세션만 있고 저 부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 부스에 와서 질문하실 수 없으세요. 혹시 뭐 유티마코나 오늘 설명드린 거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는 진 네트워크스고요. 네이버나 이런데 유티마코로 검색하시면 유티마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